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경추 후방 나사 고정술 및 후궁 절제술에 대한 수술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 홍보위원회 위원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에 재직 중인 안성재입니다. 경추 후방 나사 고정술 및 후궁 절제술은 경추 나사 고정술과 후궁 절제술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추 나사 고정술은 경추뼈의 특정 부위, 외측과 혹은 척추경에 나사를 삽입하여 금속봉으로 연결하는 수술법입니다. 후궁 절제술은 경추 후방의 후궁이라는 뼈를 절제하여 척수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입니다. 그중 경추 후궁 절제술은 척수를 후방에서 감압하기 위하여 이를 덮고 있는 뼈와 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신경근도 필요시 후방 감압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개의 그림은 각각 외측괴 혹은 척추경의 경추의 후방에서 나사를 삽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방식 모두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나사못의 안전한 삽입 경로입니다. 두 방식은 얼마나 강한 고정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수술 침습도를 고려하여 수술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분절에 따라 두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측면 엑스레이 사진은 각각 외측괴 그리고 척추경에 나사를 삽입하여 고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수술의 적응증입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우선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병변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경을 보기 위하여 대표적으로는 MRI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기준으로는 수술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에서 임상 증상이 지속되면서 영상 검사상 신경근 혹은 척수가 압박되었을 시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결손 증상, 예를 들어 양하지 마비 혹은 대소변 장애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조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진단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척수병증, 추간판 탈출증, 추간공 협착증, 경추 불안정증, 경추 외상성 골절, 경추 종양, 급성기 이후의 척추염 등입니다. 수술의 목적은 수술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병변으로 인하여 압박되고 있는 신경의 감압, 둘째는 불안정한 경추 관절의 안정화입니다. 이를 통하여 경부통, 상지방사통, 근력 저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개선하거나 혹은 악화를 방지합니다.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을 제고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더불어 통증 조절과 관련된 복용약제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화 방지라는 뜻은 환자분이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 중 일부는 신경이 많이 손상되어 돌아올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증상 개선이 아닌 악화 방지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 마취 후 환자분을 엎드려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중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머리를 피노로 고정하게 됩니다. 신경감시 기구 부착은 임상적 이득이 매우 적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수술이 매우 응급하여 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집도의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합니다. 이후 경부 한가운데
세로로 절개 및 근육을 박리하며 그 다음 후궁절제술 및 나사고정술을 시행합니다. 이후 배액관을 삽입한 후 근막 및 피부를 순차적으로 봉합합니다. 경추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혈 및 수술 부위 혈종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나 복용약으로 인한 출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혈이 잘 되지 않아 혈종이 많이 고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혈종 제거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손상입니다. 드물지만 수술 중 견인이나 기구 삽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하며 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술 전보다 근위약이나 감각 저하 혹은 방사통 악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막 손상입니다. 수술 중 견인이나 기구 삽입 과정에서 신경과 뇌척 속에 담겨 있는 경막이라는 막이 파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뇌척 수액 누출이 되지 않도록 1차 봉합 혹은 보강술을 시행합니다. 수술 후 수일간 침상 안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속적인 기립시 두통 혹은 구역이 존재할 경우 뇌척 수액 누출이 지속되는 경우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염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단기간 예방적으로 사용하나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될 때에는 장기간,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고 더불어 수술적 감염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상 재발입니다. 증상이 재발한 경우에는 원인 파악을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원인은 수술 분절 내의 추간판 탈출, 이식골 파편, 기구 위치 이동, 혈종 등으로 다양할 수 있고 원인에 대한 적절한 추가 치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술 부위 불유합입니다. 본 경추 고정술은 문헌 보고에 의하면 유합률이 80에서 99% 정도로 다양하지만 매우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수술 부위 유합이 완성되며 불유합이 발생하여 관절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이것이 증상을 유발한다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추 유합술에 따라 특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 혈관 손상입니다. 드물지만 추골동맥이라는 동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할 경우 무증상부터 대뇌, 소뇌, 뇌간에 경색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삽입기구의 파단입니다. 고정을 위해 삽입된 나사못이나 금속봉이 목 움직임이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외상이 발생한 경우 파단될 수 있습니다. 발생 시 통증 및 불안정증을 유발하여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접 부위 퇴행입니다. 경추 고정이 잘 되어도 인접한 분절의 증가된 활동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발생 시 무증상부터 척수 압박으로 인한 척수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 추적 관찰 및 의심 시 빠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추 보조기를 2~3개월 정도 착용합니다. 골 유합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목을 과도하게 굽히는 동작을 주의해야 하고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목을 비트는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달간은 운전을 피하도록 하며 담배는 유합률을 저해하는 인자이므로 금연이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 및 수술 부위 평가 일정과 관련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추 후방 나사 고정술 및 후궁 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술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